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지 정책부터 내용을 봐야 돼요. 토지 정책.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은 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가 없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 정부의 공적인 개입을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 문제가 많으면 정책도 더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문제가 적으면 정책의 개입 정도가 적을 것이고 그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부동산 정책은 시대나 국가를 판단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걔는 X겠죠. 되시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했던 내용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정부의 개입 수단에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투지용 규제가 있었는데 그때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 가격을 통째로 건드려버리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돈 대주거나 정보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이었다.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맞죠? 그런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고 시장 실패 요인이 몇 가지가 있었다? 5가지가 있었다. 시장의 중요한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부분에 초과한 이윤이 발생하면 그 부분으로 돈이 몰리니까 돈 자원이 몰리니까 시장은 실패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독점을 달성하면 과점을 달성하면 담합을 통해 독점의 효과와 똑같다. 초과인을 누린다. 시장은 실패한다.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의 대칭, 비대칭, 비대칭성. 정보를 더 가진 사람이 초과인 누린다. 시장은 실패한다. 이게 기억이 나죠? 그 다음 어떤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좀 더 싼 가격에 판매 가능. 결국은 다른 기업을 이겨먹고 독점을 이룬다. 초과이윤 발생. 시장은 실패한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 어떤 한 사람의 경쟁이가 주변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제3자에게 제3자 아무 관계없는 제3자에게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인 혜택을 주면 걔는 정의외부 효과, 부정적인 손해를 끼치면 부의외부 효과, 그리고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때 걔를 외부 효과라고 하더라.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의외부 효과는 좋은 건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가 나서서 만들지 않더라. 그럼 좋은 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되니까 시장은 뭐 했다고 봐서? 실패했다고 봐서 정부는 규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지원,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죠. 지원금 대주거나 세금 감면의 혜택 등을 주는 것.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나쁜 놈인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오염물질 배출 공장 등은 과다 생산,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시장은 실패했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는 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물을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던 거죠. 기억이 꼭 나셔야 돼요. 등대 공원 등은 누가 나서서 만들지 않더라. 비용을 들인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올라타서 같이 쓴다. 비배제성. 경합 필요 없이 다 같이 쓴다. 비경합성. 얘를 공공재라고 한다. 프리라이더의 문제가 발생해서 무임승차자 문제.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보통 만들어주더라. 그게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공공재가 부족해지니까 시장은 뭐 했다고 본다? 실패했다고 본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 개념들을 공부를 했죠. 이제 우리 교재 231페이지에 231 토지 정책 내용부터 이제 볼 겁니다. 오늘 지금 거기 남자분 오늘 처음 오셨죠? 아, 작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는지는 알죠? 네. 페이지 보시고 이제 토지 정책 부분의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토지 정책의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안 했나 보네요. 토지 정책의 수단을 안 했네. 예,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근데 대답을 너무 잘해서 한 줄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토지 정책의 수단이 있는데 기본은 이거였죠.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죠.
이 시장에 누가 있는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이때 시장이 실패한대요. 시장이 실패했다. 그럼 그 말은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는 건가요?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건가요?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실패한 거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 시장 실패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인 개입이 있고 간접적인 개입이 있대요. 그러면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수요자 공급자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 나와. 내가 대신 네 역할을 담당할 거야. 그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로 뛰어들었나요? 시장이 직접적으로 뛰어들었죠. 이게 무슨 개입이다? 얘를 직접적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직접적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가 사거나 또는 팔면 공급자의 역할을 하면 얘는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가격. 그래서 시장에 세 가지 개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 가격,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가격을 건드려 버리는 것도 얘는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까지만 받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 그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아예 통제해 버린 거죠. 얘는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 그런데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정부가 바라봤더니 시장이 실패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해.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는데 정부가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보통 수요자나 공급자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죠. 그렇죠? 정보가 부족해서잖아. 그래서 정부가 돈이나 정보를 제공해줘요.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자 하면 정부는 직접 뛰어들었나요? 간접적으로 뛰어들었나요? 간접적으로. 얘를 무슨 개입이라 한다? 얘를 간접적 개입이라고 한다고요. 간접적 개입. 그래서 문제 풀 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이 둘의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에 한 번 정도 꼴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구분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박스에 온갖 걸 다 집어넣어. 그래놓고 다음 중 직접적 개입으로만 알맞게 짝져진 것, 간접적 개입으로만 알맞게 짝져진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한참 생각해야 돼? 보자마자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사거나 팔면 걔는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가격을 아예 건들면 직접적 개입. 돈 대주거나 정보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 한번 해볼게요. 토지 정보체계 구축. 정보니까 간접적 개입. 되시죠? 이런 내용이라고. 그럼 세금. 세금, 돈이죠. 보조, 금, 돈이죠. 지원, 금, 돈이죠. 오케이? 그런 데는 다 뭐다? 간접적 개입.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된다고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지금 230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교재에. 괄호 3번에 토지정책의 수단이라고 해서 직접 개입, 간접적 개입 있죠? 지금 그 내용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칠판을 보시면 직접적 개입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가격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아예 수요자의 역할, 공급자의 역할, 가격을 건들면 얘는 뭐다?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억을 꼭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자, 이제 종류를 볼게요. 공영개발이 있대요. 공영자가 들어가면 얘는 누가 하는 거죠? 정부 등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것. 그래서 보통 앞에 두 글자가 붙는데 뭐가 붙냐면 택지 공영개발이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택지 공영개발. 택지가 뭐였죠? 주, 상, 공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럼 농지, 임지 등을 사들여서 걔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한 다음에 걔를 분양한다. 그럼 샀다가 파네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한 거다?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 거니까 얘는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 그래서 얘는 분양하는 거고 한 방에 공공임대 보유자는 택지로 개발한 다음에 걔를 뭐 하면서? 보유하면서 임대해 준대요. 정부가. 그럼 임대해 주는 것도 공급행위인가요? 임대하는 것도 공급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개입이다?
얘도 직접 개입이네요. 토지은행 제도는 LH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LH공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얘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된 토지를 사들여놔요. 목적이 두 가지야. 공공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지 수요가 급증했을 때 공급이 못 미치면 토지 가격 급등하죠. 그럼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야? 문제니까 수급 조절용으로 수요가 폭등할 때를 대비해서 먼저 토지를 비축해 두고 있는 거예요. 수급 조절용으로. 우리 쌀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미리 사들여 놓죠. 그래서 쌀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 쌀을 풀잖아요. 정부가 비축했던 쌀을. 이게 수급 조절용이라고.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다. 공공사업을 펼치기 위한 비축이 있고, 두 번째, 수급 조절용을 위한 비축이 있다. 그럼 어찌됐건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먼저 사들여 놓고 나중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 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은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 다음 여기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어요? 주변의 시세는 10억인데 아파트를 6억 7억에 분양한다. 그럼 받을 수 있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그어버렸죠. 그럼 정부가 직접 뭘 통제한 거죠? 가격을.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 개입. 그 다음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 사거나 파는 거니까 소유권의 이전이 당연히 나타날까요? 그렇죠?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간접적 개입이 있대요.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에게 돈 또는 정보를 대주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 정보도 돈인가요? 정보가 돈이잖아.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접적 개입. 그럼 질문. 여러분, LTV, DTI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럼 LTV는 밸류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비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LTV는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사고자 하는데 만약에 60%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6억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DTI는 인컴 기준이래. 인컴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소득이야, 소득.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 기준으로 몇 프로까지만 원리금 상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DTI가 40%면 이 사람이 100만 원 소득이라면 월 소득이 이 중에 얼마를? 40%니까 40만 원만 부동산 관련, 이 주택 관련 저당 원리금 상환액에 쓸 수 있다. 이 규제인 거죠. 그럼 질문. DTI와 LTV는 자금 융통과 관련이 있나요? 자금 융통이 줄이면 금융이에요? 금융이 돈이야, 돈이 아니야? 돈이죠. 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직접적 개입이겠다,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인 거죠. 다시, 그럼 지금의 이 LTV와 DTI 규제는 한국은행장이 정할까요? 금융자가 들어간 데서 정할까? 금융자가 들어간 데서, 금융위원회.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한국은행장이 정한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답이었다고. 그리고 얘들이 직접적 개입인지 간접적 개입인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헷갈려요. 판단하는 방법은 얘 다 돈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이 돈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돈 또는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기능을 보조하는 것. 이게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 그래서 얘를 판단하는 방법. 부당 금 따라해보세요. 부당 금 이렇게 하는 게 앞에서 하면 창피하다니까. 별로 창피하진 않지만 따라해보셔야 돼요. 부당 금 돈이죠. 세금 돈인가요? 그럼 종합토지세 금 얘기하면 안 돼. 금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금 없어 지금. 이 세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도 나오냐면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되지 않는 정책, 제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종합토지세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는 알고 있죠? 종부세는 알고 있어? 종부세는 뭐죠? 종합부동산세죠. 아, 당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말 전국에 많이 갖고 있네? 당신은 세금을 재산세 별도로 또 내야 되겠어. 이게 종부세죠. 맞죠? 뭐는 없다는 걸 기억한다? 종합토지세 없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임대료 보조 금. 보조해 주는 게 보조금을 대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 취득세 금. 양도소득세 금. 세금은 다 금이죠. 돈이잖아.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문제를 헷갈려서 못 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 구분. 그 다음 3번에 토지이용 규제가 있대요. 세 번째 정책의 수단인 거야. 그럼 얘는 말 그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가합니다. 각종 인허가제, 각종 규제 등이 이게 바로 토지이용 규제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의 대표자에 뭐가 있냐면 지역지구제가 있어요. 지역지구제는 이 지역은 상업전용지역이야, 공업지역이야, 주거지역이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가진 토지가 예를 들어 관리지역이었는데 이게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 그럼 돈을 벌어. 근데 소유권이 이전돼요?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해서 내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이용 규제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이 둘의 구분이 뭐가 다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잠깐만 이제 정리. 시장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요자, 공급자, 가격.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담당하면 뭐다? 무슨 개입?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다. 돈이나 정보를 대주는 건 간접적 개입. 금융과 관련된 건 간접적 개입. 그렇게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할만하시죠? 네. 다시 하면 되지. 까먹으면. 처음에 이해를 해놓고 그 개념을 분명히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지. 이걸 다 우리가 집어넣고 살면 우리는 지금 다 서울대 출신이겠죠. 한 번 들어가서 한 번에 다 이해되고 한 번에 다 암기가 되면 다 서울대를 갔겠지. 예. 그런데 서울대를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서울대 가는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반복해. 잊혀지기 전에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되시죠?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서울대는 못 갔지만 혹시 몰라요.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 서울대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는 딸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딸 수 있다는 거죠. 학계로는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지역지구제 개념을 볼게요. 잠깐만 지역지구제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2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31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풀리는지 보게.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네요. 모두 고른 것. 그러면 직접 개입을 찾는 거예요. 각각 기업부터 시작해서 비읍까지 직접 개입인지 간접 개입인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자고요. 기업, 토지은행은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사서 나중에 공급하죠. 그러면 직접 개입? 예, 거기 직이라고 적겠네요. 직. 그 다음 니은. 택지 공영개발 사업이죠. 사들여서 택지로 조성하네요. 그리고 공급하죠. 직접적 개입이죠. 그 다음 디귿의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돈 빌리는 거잖아요. 금융. 돈이네. 간접이죠. 종합부동산세 금. 간접이죠. 개발부담 금. 간접이죠. 공공투자사업. 사업 진행해서 팔겠네요. 직접 개입이겠지. 그러니까 답은 기업, 니은, 비읍. 2번. 풀려요? 풀리죠? 예.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지역지구제의 내용이 있는데 지역지구제는 제가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리는 내용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내용을 다시 교재에서 볼 게 있으면 좀 보도록 하죠. 이쪽 보세요. 지역지구제가 있습니다.
지역지구제 개념이 뭔지 이제 잘 보세요. 1지역이 있어요. 1지역이 존재하는데 1지역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이 5억이었대요. 5억 원. 5억 원. 그때 누구의 주택이었냐면 갑의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효용성은 크게 쾌적성과 편리성이죠. 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거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면 옆에 공원이 있어. 쾌적성이 높죠. 옆에 대형 쇼핑몰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고 온갖 학원들, 온갖 중요한 학교들이 다 있어. 그럼 생활의 편리성이 높죠. 그럼 그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 주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뭐가 들어설 수 있었냐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주택과 공장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요. 상호간에 어울리는 이용, 어울리지 않는 이용? 어울리지 않는 이용. 이용이 상충된다? 서로 충돌한다? 그럼 얘가 딱 부딪히는 순간 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택의 가치가 떨어진다? 현저하게 쾌적성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었겠다, 안 지었겠다? 안 지었겠죠. 망설이고 있었을 거야. 주택을 지어놨는데 뜬금없이 뭐가 들어서면? 공장이 들어서면 주택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낭패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돼서 공장이 들어섰어. 이 옆에. 그러면 상호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돼서 무슨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 땅이 충분히 있어도 이제 짓지 않고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단 말이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랬더니 이제 주택이 이 지역으로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이제 다른 주택이 여기다 짓지 못하고 1지역에 못 짓고 다른 지역으로 찾아간 거지. 그랬더니 이놈의 공장이 또 들어오네? 이게 주공이잖아. 주공이 뭔지 알면 연식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주공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공, 주택과 공장이 또 섞였죠? 그럼 얘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 또 다른 지역에 또 주택을 지었더니 이놈의 공장이 또 따라 들어와.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나만 아는 땅이 있을까요? 없어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 문제야, 문제가 아니야?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지역은 이제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 지역 자체를 주거 전용적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못 짓도록? 공장을 못 짓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줘버린 거네요. 그럼 이 지역의 쾌적성이 높아지죠. 이 지역의 쾌적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해.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당연히. 그래서 얘가 6억이 됐어. 그럼 지금 누구는 아주 좋아 죽겠네요, 그냥. 누구? 갑. 그럼 지금 지역지구제라는 일이 발생되기 전부터 이 지역의 주택을 독점하고 있던 사람, 기존의 공급자, 갑은 앉은 자리에서 1억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누리게 됐나요? 맞아요. 초과이윤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이 초과이윤 누리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제가 시장 실패 요인에 시장의 중요한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주는 건데 어떤 부분에 초과한 이윤이 발생하면 자원이 그 부분에 몰림에 따라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 이게 시장 실패 요인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아까 상호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에 따라 뭐가 발생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얘가 시장 실패 요인이었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얘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지역지구제를 실시한 거죠. 주거 전용적으로 묶었다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반작용, 부작용으로, 문제점으로 뜬금없이 기존의 주택을 보유했던 얘를 기존의 공급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들을 텐데 지역지구제 실시라는 일이 발생되기 전에 독점하던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려? 초과를 누리죠. 그럼 이 부분에 또 자원이 몰려? 얘 또 다른 시장 실패 요인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거했더니 다른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지역지구제 실시의 결과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이윤 누리는 거다, 사후적 독점자가 초과이윤 누리는 거다?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기 딱 보이잖아요.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지읒. 지역지구제 실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는 것? 초과이윤 누리는 것.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칠판 보세요. 항상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수요가 10만큼 증가하면 공급이 10만큼 이루어져야 되겠죠, 원래. 신규 공급이 이 지역에 이루어질 요인이 있나요? 있어. 왜 있죠?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 얼마를 누렸어요? 1억을. 그럼 이 초과이윤을 다른 공급자도 누리고 싶어, 누리고 싶지 않아? 누리고 싶죠. 그러니까 경쟁이 나타나요? 공급자들끼리요. 그게 신규 공급의 증가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이윤 누렸고, 이제 을은 지역지구제 실시라는 일이 발생된 이후에 이 지역의 주택을 이제 사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5억에 사요, 6억에 사? 6억에 사죠. 그럼 뭘 못 누려? 초과이윤은 못 누려요. 그렇지만 쾌적성 등의 정상적인 이윤은 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후적 독점자가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X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정상이윤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이윤이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특수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정상이윤도 못 누리는 경우는 없어요.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다 누리는 거예요. 질문. 공급자가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이래. 그럼 공급자가 가격을 3억을 받으면 공급자는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았죠. 그럼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못 누린다? X.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린다. 그 공급 비용 속에 정상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오케이?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달라니까 만들어주겠죠.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 누리는 거 보니까 신나서 경쟁 나타나서 공급이 증가한 거지. 됐죠? 그럼 이제 6억으로 올라갔던 주택가격이 공급의 증가에 따라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6억, 지금 이제 6억에서 5억보다 약간 올라가고 끝날 수 있고 5억으로 끝날 수 있고 5억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 얘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비용 불변 산업이면 가격은 불변으로 끝나고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상승으로 끝난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길 잘 보세요. 주택가격이 원래 얼마였대요? 원래 가격이? 5억이죠, 5억. 이게 5억이야. 5억이었어요. 주택가격이 5억. 그럼 주택가격 5억일 때 뭐와 같았을까요? 이게 균형가격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겠죠. 예를 들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어. 그래서 얘가 몇몇이었냐면 100백이었다고 보자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100백이었어. 그런데 단기에 뭐가 증가하고 시작했죠? 수요량이 10만큼 예를 들어 증가했다고 보자고요. 이 지역에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돼서 쾌적성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했어. 얼만큼 증가했다고요? 10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됐네? 110이 됐죠. 이 지역의 주택 수요량이. 근데 이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그대로 만약에 100이라면 얼마만큼? 10만큼 초과 뭐가 발생했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잖아. 지금 초과 수요가 10만큼 발생한 거죠. 그럼 초과 수요가 10만큼 발생했으니까 가격이 폭등해요, 폭등하지 않아? 가격이 폭등했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로 올라간 거야? 6억으로 올라간 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6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맞나요? 얘가 6억으로 올라갔잖아,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지구제 실시 이후에 단기적인 이 시장 내 주택시장의 균형이죠. 단기에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증가되지 못하니까,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초과 수요로 가격이 상승되고 끝난다? 가격이 폭등으로 끝났던 거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까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 주택 공급이 이제 가능해요. 그러면 원래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얼마 늘었으니까? 10 늘었으니까 공급도 얼마가 늘어야 돼요? 공급도 10이 늘어야 돼. 그래서 공급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공급 증가가. 장기에는 공급 증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데 얘는 증가예요. 증가. 공급이 증가해. 그냥 증가라고 얘기하면 뭐만큼 증가냐면 수요 증가만큼 증가해요. 지금 수요 증가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어. 그럼 얘는 산업의 종류가 어떤 산업이라는 얘기냐면 산업의 종류가 비용 불변 산업이에요.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은 뭐냐면 주택을 만드는데 한 채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말 그대로 똑같아요. 전에 5억에 만들었는데 이제도 5억에 만들 수 있어. 한 채씩. 이게 무슨 산업이라고요? 비용 불변 산업.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꼭 그만큼 만들어. 그러니까 증가가 뭐만큼 증가다? 수요 증가만큼 증가해요. 그러면 최종적인 초과가 시장 내에 생겨요? 생기지 않아? 생기지 않죠. 왜 생기지 않아?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얘 얼마 증가했다? 10이 증가했죠. 그럼 110, 110이 돼버린 거네? 그러니까 초과가 다 사라졌어요. 초과가 다 사라졌어. 그럼 가격은 올라가고 끝나요? 떨어지고 끝나? 똑같아지고 끝나? 똑같아지고 끝나죠. 그래서 가격이 불변으로 끝나. 오케이? 그런데 현실의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택 공급량을 주택 공급자가 늘린다는 얘기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 목재, 철근, 세멘 등이 필요하나요? 시멘트 등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그럼 그 생산 요소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해요? 그렇잖아, 현실은. 그럼 똑같은 주택을 지을 때에도, 똑같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생산비가 증가하나요?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그러니까 보통의 산업은, 특히 주택 건설 산업은 비용 증가 산업이다, 비용 불변 산업이다? 비용 증가 산업이 되겠죠. 추가로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생산 요소들을 서로 사기 위해 증가하니까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산업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몇 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10채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10채를 만들고 싶었어요, 공급자가? 근데 하나당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커지지. 그럼 부담이 커져요, 줄어?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니까 공급자가 만들어 달라는 양만큼 못 만들겠네? 그러니까 얘는 적게 증가하겠죠. 뭐보다 적게 증가? 수요보다 적게 증가하는 거지, 얘는. 그래서 예를 들어 9. 그러면 원래는 초과가 10이나 가격이 6억이 됐지만 이제 공급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다시 내려갈 텐데 아직도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야? 수요보다 공급이 적게 증가됐잖아. 왜 적게 증가? 비용이 점점 증가되는 산업이니까. 그럼 얘는 초과가 수요가 약간 남았죠. 그럼 가격은 약간 상승으로 끝난다? 어찌됐건 상승이지, 전에보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감소되는 산업이래요. 현실의 주택산업에는 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이라면 몇 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10채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채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줄어. 그럼 공급자가 신나요? 신나지 않을까? 신나. 그래서 많이 증가해. 뭐보다 많이 증가? 그렇죠. 잘했어. 수요보다 많이 증가해. 그래서 얘가 11만큼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해버리죠. 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가격은 하락으로 끝나? 맞나요? 그럼 결국 출제자가 문제를 내는 건 장기 균형 시에 산업의 종류별로 가격이 달라지죠. 최종적인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뭘 기억하는 거냐면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하지만 공급자는 자신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 들어갔다면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들까요? 5억 이상. 비용 이상을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공급자는? 그러니까 비용이 곧 뭐다? 가격이에요. 무조건. 얘는 조건이 없어.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비용과 가격을 무조건 일치시켜서 보면 돼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산업의 종류가 비용 증가 산업이면 비용 이꼬르 뭐니까? 가격이니까. 가격은 증가, 상승으로 끝나겠네? 그럼 어떤 지역의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다면 얘는 비용이 불변이니까 가격이 불변이겠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확인을 뜨면 된다고.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이면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 이 내용이 되네요. 그럼 실제 우리 현실에서 주택산업은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현실의 주택산업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자, 건설업체들끼리 목재, 철근, 세멘 등 그리고 인력 등을 서로 투입하기 위해서 경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산비가 점점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비용 증가 산업이니까 실제로 어떤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보통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유 아시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비용과 가격은 같아진다. 그럼 자 여기 이 문제도 풀 수 있지. 그럼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좌우하는 건 수요인가요? 공급인가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가격 폭등하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져. 맞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격은 뭐랑 같아져? 비용과 같아지죠. 이 비용은 수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공급 비용이야? 공급 비용.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격은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되겠네요. 이걸 바꿔서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주저리 뭐 온갖 걸 막 다 집어넣어. 근데 처음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얘기해놓고 비용 증가. 그럼 우리는 기대해야지. 가격은 뭐로 끝난다? 상승. 근데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지고 볶고 하더니 가격이 불변이 됐어. 그럼 수요만큼 공급이 증가한 거죠? 똑같이. 그럼 얘는 비용 불변 산업? 네. 그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되셨죠? 그래서 이제 산업 종류별로 이 최종적인 이 지역 내에 신규 공급의 경쟁, 증가로 가격이 불변으로 끝나면 얘는 무슨 산업이었고? 비용 불변 산업. 가격이 약간 상승으로 끝나면 비용 증가 산업이었구나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아셨죠? 그럼 이 지역 내에 꽉 채워서 주택을 지었겠네요. 그리고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뭘 실시했더니?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더니 뭐를 제거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죠. 그럼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가는 상승해요? 그대로가 돼? 지가, 토지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니까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야.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됐나요? 지가 상승한다고요. 지가가. 이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어떤 지역은 도시지역, 어떤 지역은 그중에서 주거 전용지역, 어떤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묶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인 땅은 이제 개발할 수 없으니까 가치가 확 떨어지겠네요. 그럼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지역 간 지역이 달리 지정됨에 따라 용도 지역이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를 좀 더 효율성을 높여서 개발하면 다른 토지는 이용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 그럼 이건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제? 지역지구제.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칠판 보고 대답해 보세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후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다. X. 정후 외부효과는 제거하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뭘 제거하는 거다? 부의 외부 효과 제거.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닌 정책이에요. 꼭 기억이 나야 돼. 지역지구제 실시의 결과 문제가 되는 건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는 것? 초과이윤, 또 다른 문제의 시작. 그 내용이에요. 됐죠? 사후적 독점자는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은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 X죠. 뭐는 누릴 수 있다? 정상이윤은 누릴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리는 거예요. 그럼 질문. 공부를 안 했어도 대답해 보세요. 효율적 시장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지금 공부를 안 했어도 대답해 보라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 X라고요. 뭐는 누린다고? 정상이윤은 다 누리는 거예요. 다시 질문. 공급자가 공급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못 누린다. X.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리는 거예요. 다시 질문.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을 구하는 재조달원가에는 재조달원가,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는 공급자의 정상이윤이 불포함되어 있다. X.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 내용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됐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따라오면 금방 끝나요. 자, 이제 지역지구제를 텍스트로 볼게요.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부의 외부 효과 제거가 목적이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니까 지가는 상승해요?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는 게 이제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고 이게 문제다. 사전적 독점자는 지역지구제라는 일사자 발생되기 전 독점하던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공급자,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 누리는 게 또 다른 문제의 시작.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문제. 기억할 때 어떻게 외운다? 지읒, 지읒. 따라해보세요. 지읒, 지읒. 예,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 미음. 지역 간 용도 지역이 다르게 지정되므로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개발되는 지역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 다른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남겨두고 그걸 누가 이용한다?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정책의 경제적 기능이래요. 자, 기억나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정책의 기능을 크게 둘로 나눴었어.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정치적 기능이 나오면 얘는 고소득층과 관련된 내용이다, 저소득층? 저소득층과 관련된 내용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저가 보이잖아. 그래서 저소득층을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살게 된다. 시장 내의 자원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층도 집은 갖고 살아야 된다. 최저 주거 기준이더라도.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 주택 소요 대상, 임대주택 정책들은 다 뭐다? 정치적 기능이었다. 그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게 시장 경제? 맞나요? 시장 경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 5가지 아까 연습했던 거. 독점.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규모의 경제. 주의해 두라고 그랬어요.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 비대칭성.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초과이윤 누린다고 그랬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문제. 그 다음 공공재 부족 문제. 그래서 얘들이 시장 실패 요인들. 그래서 얘들을 수정하기 위해 들어가면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그럼 지금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 제거가 목적? 시장 실패 목적 수정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목적? 그러니까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이지 무슨 기능이 아니다? 정치적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함정파면 거의 대부분 다 틀려. 네. 그런데 지역지구제 내용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소득층과 관련된 내용 없죠. 얘는 무슨 기능이 될 수가 없어. 정치적 기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 내용인 거야. 자, 이제 이 부분까지 받고 10분 쉬고 벌써 50분이 흘렀죠. 개발권 양도제의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10분 쉬고 들어갑니다. 10분 쉬세요.